자, HPSP입니다. HPSP의 경우는 일단 그 19일 날 우리가 25,000원 이하에 이렇게 종목 검색해서 뜬 기준, 그리고 25,000원의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주춤거렸어요. 우리가 이제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 HPSP 이렇게 이제 들여다본 건데, 한미반도체는 22,300원에서부터 29,000원까지 뭐 목표주가 계속 다 넘기고, 근데 우리가 차익 실현이 아닌 지속적인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HPSP도 눌려져 있을 때 25,000원 위에서 정리를 하자. 만약에 손절을 하게 돼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할 위치도 아니고 25,000원 넘겨서 수수료도 빼고 나오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오늘 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기준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들어와 있었나요? 5월 18일 날 같은 경우 거의 뭐 프로그램 수급이 없었는데, 뭐 외국인들 기준에서 자체적인 수급 180만 주, 블록딜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입이 돼 있고, 결론적으로 HPSP의 경우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 25,700원에도 문자 나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자를 못 내보냈어요. 왜냐면 25,700원, 750원, 800원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 요 자리인데, 예?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650원까지 늘어났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려고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게 블록딜인 것 같네요. 그죠? 18일 날짜에 거래가 없는데, 분봉 거래가 없는데 이제 터져 있는 거 보니까 블록딜인 것 같네. 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HPSP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수급 범위 유입되면서 뭐 엔비디아발 반도체 관련주들, 뭐 특히 이제 하이닉스부터 해서 많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는데, HPSP의 흐름도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6,000원 매수, 25,700원 라이브 방송에서의 매수, 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 이후에 지금의 이제 위치가 되는데, 프로그램 쪽이 어차피 이쪽도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면서의 그 흐름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쪽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20만 주 정도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편입 설정을 잡았고, 그리고 30만 주 넘기면 어느 가격에서든 사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40만 주 넘기면서의 흐름인데, 앞부분에 이제 이런 그 굵직굵직한 체결 물량들 형성된 게, 저게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서 유입이 됐다라고 해서 그래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1분봉보다 뭐 5분봉으로 놓고 보시죠. 뭐 결론은 이제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5분봉의 기준의 소나 모멘텀 차트는 굉장히 그 민감하게 움직여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세게 들어올리지 않으면 이렇게, 세게 들어올리지 않으면 이렇게, 기울기가 둔화되면 이렇게 이제 따라 둔화되는데, 일단은 뭐 이건 빼놓게 분봉에서 아주 가파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활용도가 높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이 기준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요 자락이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서 툭 치고 들어온 게. 한번 시간을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10시 중반대 기준인데, 쭉 보시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던 게 이제 20만 주 정도 기준이었거든요. 20만 주 정도 기준에서 계속 뭐 30만 주까지 계속 있었네요. 그죠? 개장 초에 이미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왔고, 전체 거래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단에 놓여져 있습니다. HPSP의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Y, 그 다음에 HPSP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좀 죄송스럽지만은
2차 편입 문자 또 나갈 수 있게끔 비중 10%로 또 확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눌리면 바로 매수세는 바로 낼 거예요. 녹화하다가도.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달에 이미 이제 거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5월 26일 금요일자 11시 02분 기준인데 프로램 쪽의 수급입니다. 그러면 공부시 땡땡이 되겠죠, 일단은. 예. 그리고 이 수급 범위가 이제 뭐 여기까지의 기준, 35분까지의 기준에서 계속 죄송합니다. 고점 찍을 때 요 15분 16분 이제 요 고점 찍을 때가 14분 15분 26만 주 뭐 이렇게 됐었네요. 그죠? 26만 주. 그렇게 되고 지지부진 하다가 추가적으로 18분 기준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줄을 일단 꺼놓을게요. 이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밋밋하던 수급이 30만 주를 넘긴 게 이제 30분 요때 기준. 여기서부터 이제 30만 주 넘기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번 푹 내려오니까 쑥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30만 8천 주까지 들어온 부분에 35분까지 기준 프로그램 쪽. 그리고 눌려질 때 일부 나왔든 아니면 이제 눌려지면서 오히려 편입 설정 범위가 더 들어왔든 하여간에 지금의 위치는 40만 주까지 확대돼 있다. 아마 요 자락에서 조금 더 들어왔을 것 같아요. 10시 20분. 그쵸. 재차 이제 30만 주 넘기는 그 흐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놓고 보세요. 프로그램의 수급에 연동되는구나. 결론은 프로그램이 34만 주 이렇게 되니까 10시 20분 기준에 요 자락이죠. 이제 34만 주, 40만 주 여기까지네요. 11시까지 기준에 여기 이렇게 해서 40만 주가 들어온 거고 지금은 42만 주. 그러니까 눌려질 때 따라붙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죠. 아니면 거래 터지면서 이제 고점을 넘기는 흐름 그런 기준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매수는 계속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게 11시 20분 별거 없죠. 진짜 단순하죠. 그러면 여기를 넘기려면 어떻게 돼? 제 생각에는 여기를 넘기려면 50만 주 정도 터져야죠. 지금 40만 주인데 눌려 있을 때 50만 주 정도 형성이 되어 주면 그럼 뭐 땡큐 한 거죠. 아니 뭐 별거 없잖아요. 개뿔이나. 제가 그 단어를 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찌 됐건 26,650원? 그죠? 26,650원. 요 고점을 넘기는 기준점 들여서 이런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눌려 내려와 있는데 거래는 프로그램 수급은 그닥 빠져나간 게 없더라. 그러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거죠. 여기서 이제 26,700원에 좀 매수 기준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좀 놓친 거고. 엄마맘맘마 다시 또 움직이네. 어이구. 근데 이제 거래량 기준이 지금 어찌됐든 뭐 5분 봉의 기준에 1분 15초 정도인데 거래가 좀 아쉬워요. 거래는 최상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40만 주 정도만 수반돼도 될 거예요. 이왕이면은 7, 8, 56, 50만 주, 55만 주, 60만 주, 6, 7, 42, 60만 주 정도면 가장 좋으련만. 근데 60만 주가 아니더라도 40만 주만 터지면 되고요. 5장의 기준에서는 30만 주, 20만 주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래는 터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거래가 둔화된다 할지라도 요 정도 수준에서는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변동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자락에서 이왕이면은 지금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20만 주였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세요. 그죠? 요자락까지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20만 주가 실려진 부분입니다. 그죠? 요자락에 20만 주. 그리고 30만 주 죄송합니다. 30만 주.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눌릴 때 계속 여기서는 똑같은 30만 주 그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눌려져 있어도 뭐 수급이 빠져나가는 기준이 없었고, 그리고 다시 들어 올릴 때 요 자락이 이제 40만 주의 기준이 되는 자락이죠. 요 자락이 40만 주. 그러면 지금 40만 주에서 멈춰져 있잖아요. 멈춰져 있을 때 이 밑으로 내려오면 40만 주, 30만 주, 40만 주가 실린 게 요 자락에서 3, 40만 주가 실린 거 아닙니까? 요 위치에서. 그러니까 2만 한 6천 원부터라고 기준을 잡을게. 요 정도 위치에서 40만 주 정도가 실린 거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러니까 2만 6천 원대 중반 뭐 그 이하로 내려온다. 뭐 프리미엄은 줄 필요는 있죠, 사실. 26,650원을 넘길 때 10만 주가 더 들어온 거니까 요 위에서 그러니까 10만 주가 더 들어온 거고, 요 밑자락에서는 눌려 내려오면은 땡큐한 거고, 그리고 요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 거래량이 무조건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야 돼. 거래량이 터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움직일 거냐 했을 때 거래량도 터지고 프로그램도 터지고 해서 움직여서 올라왔던 종목이 있었죠. 종목명도 까먹었어. 그러나 뭐 그 다음날 뭐 추세적인 강세는 아니니까 변동성 매매였으니까. 결론은 요렇게. 요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프로그램 새로 줄 프로그램 들어오고 그 수급에 의해서 고점을 넘기고 프로그램이 더 들어올 거냐는 저도 몰라.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차익 실현하고 나갈지 그것도 저도 몰라요. 뭐 아는 게 뭐냐? 아는 게 없어. 쟤네들하고 전화가 되고 하면은 불법이에요. 주가 조작이 된단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결론은 현재 위치에서는 뭐 속된 표현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뭐 변동성 매매가 아닌 기준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초강세의 흐름에 IT 쪽의 흐름이 연동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것뿐이 없죠. 하이닉스의 초강세의 흐름에 IT의 흐름이 연동되어 줘라. 그 기준인 거예요. 뭐 동진세미캠 훌륭합니다. 동진세미캠 37,750원. HPSP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선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움직일 때 동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소나 모멘텀 차트가 영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어찌됐든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거래 대금, 주간 단위 거래 대금 조금 모자라요. 사실은 조금 모자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만족할 만한 거래 대금 수준이 되려면 이 정도의 거래는 무조건 터져야 되고, 터질 수 있느냐? 이게 뭔데? 2천만 주예요. 뭐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이 벌써 이미 600만 주니까 마감 때까지 1000만 주 이상 터질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순간 얘는 또 뿅뿅뿅 뿅뿅뿅뿅뿅뿅 초대박인 거지 뭐. 응? 고점을 넘긴다고 보는 거죠. 1000만 주 이상 더 터지게 되면. 그리고 요 29,800원의 이 가격대 라인, 요 라인의 범위가 멀지 않다. 응? 멀지 않다. 한 번에도 치고 들어올릴 수 있는, 그죠? 하루에도 치고 들어올릴 수 있는. 오늘 뭐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 10%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10% 나오면 바로 3만 원이지 무슨 뭐 주간 단위에 뭐 10%못 나오려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종가 기준이 24,500원의 기준에 여전히 갭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더 당깁시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아주 쉽죠. 뭐가 어렵겠어요. 시초가 얼마예요? 26,650원? 그렇게 하고 요 고점 29,800원? 뭐 우습지 뭐 이 정도야.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이미 이제 터져 있으면서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 부분을 사실은 넘겨야 돼요. 3천만 주는. 저 정도쯤은 넘겨줘야 본격 시세가 나오는 거고, IT주가 주도력을 가지고 갑니다. 아이 뭐 에코프로 그까이 거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변동률의 기준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준이 되고, 사실상은 이 거래량의 기준에서 한 가지 어떤 거, 거래대금 기준에서 세 번째 장악 확인형의 기준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장악형의 기준에서는 중립으로 설정합니다. 왜? 개풀이나 꼬맹이들은 다 저거 장악형 떴습니다 하고 떠들잖아요. 아니라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뭐가, 거래 기준의 이 기준은 제한적이다. 전체 시장에서 다 들여다볼 만한 거래대금 아니지 않느냐. 이번 주 내내 거래 없다가 오늘 한번 거래가 찔끔 터진 거잖아요. 거래 없는 거예요. 이건 더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무슨 저거를 시뻘겋게 박수치고 장악형이 떴으니까 대박입니다. 뭐 저기서 사셨어야죠. 이 거짓말쟁이들 저기서 어떻게 사나? 그 다음 주간에 사는 거지. 개별 매매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요 자락이 1차적인 기준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요 자락은 벌써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요 자락은 이거 뭐 이가 있고 뭐 여기서부터의 흐름이라고 치면 요 높이만큼은 뭐 그냥 달성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게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어디까지? 아이 뭐 여기까지 잡는 거지. 시원시원하게 이제 스타트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뭐 그러려면은 거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터져야 된다는 거죠. 거래가 이렇게.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 기준점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 계산을 해드린다면은 25,400원의 기준 가격이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갭에 대한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우리가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한미반도체에서 있었나요? 동진세미캠에 있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는 있고 갭을 안 해놨네요. 그러면 갭을 내놓은 게 Y젠터가 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Y젠터 거기 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HPSP의 갭에 대한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지금 잡아놓을게요. 계산을 할게요. HPSP 5월 26일. 우리는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교육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갭에 대한 목표주가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갭자료 좀 한번 올려놔 주세요. 네, 이거부터 캡처해서 올려놓을까요? 그러면 캡처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갭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차분히. HPSP 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놓는단 말이죠. HPSP 문자가 추가적으로는 안 나갔지만 지금 5% 비중을 갖고 있는 거고, 단기 10%의 기준으로 상향을 시킵니다. 일단은 5% 비중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급진갭의 목표주가 돌파갭이라고 해야 되겠죠. 앞전 부분을 돌파한. 그래서 급진은 저기 앞에까지를 놓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돌파 갭. 어느 거의 기준이에요? 주봉의 기준이죠. 주봉의 기준의 돌파 갭. 그렇게 해서 상단 가격이 얼마예요? 상단 가격이 24,500원. 24,500원. 그죠? 그리고 하단 가격의 기준이 저 하방에 있는 기준을 목표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4,450원인데 14,500원으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예요? 정확히 10,000원의 기준이니까 목표 주가는 34,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차 목표 주가. 24,500원 마이너스 14,500원, 그렇게 해서 10,000원이 차익이 남는다. 공간이. 그 공간을 플러스 해주면 24,500원에
1만 원 플러스 그럼 얼마? 34,500원. 이게 2차 목표 주가입니다. 왜 2차냐? 저 1차 하나 설정해 놨잖아요. 그죠? 2차 목표 주가. 그럼 1차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요? 바로 윗단계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1차. 그럼 어디에요? 대략적으로 이게 19,500원 정도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19,500원. 하단 가격의 기준 19,500원. 24,500원 마이너스 19,500원은 얼마예요? 5,000원이죠. 그 5,000원 기준을 플러스 해주면 29,500원. 29,500원. 약 3만 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약 3만 원. 뭐 3만 원 잡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1차, 2차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는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 주가 지금 써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목표, 갭에 대한 목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HP, SP의 경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편입하시고 나서의 그 흐름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의 주봉에 대한 흐름이었고 우리가 텍스 전략 부분에서 잡아드린 그러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 자동차도 볼 거예요. 자동차도 저점에서 현대차도 돌리는데 매수해 낼 거고 명신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찔끔찔끔 지금 눌려져 내려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수급은 40만 주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30만 주까지였는데 10만 주가 더 들어왔는데 주가만 눌려 있다. 26,500원의 추가 편입 문자를 일단 발송을 합니다. 그럼 되겠죠? 26,500원에 내려왔을 때 얼마까지 내려왔었죠? 26,45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HP, SP 2차 편입 그렇게 해서 단기 10% 비중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5% 비중의 추가 편입에서 7.5% 편입합니다. 신규 편입자 2.5% 추가 5.0% 편입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서 27,000원이었으니까 목표 주가가 상향을 해서 29,500원 3만원 이렇게 발송을 하겠습니다. 됐죠? 목표 주가 상향 3만원. 자 그렇게 해서 HP, SP도 동진이나 한미처럼 10%의 비중 그러면 다 사면 30%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3개 다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적절하게 한 종목당 3%를 가지고 가든 한 종목당 5%를 분할 매수를 단행해서 편입을 하시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게 옳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더 터져 들어오면은 그러면 아주 땡큐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프로그램 쪽도 이제 한 장 한 장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잘라놓은 거를 하나하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갭 자료 부분을 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게 HPSP의 언제예요? 3월 20일자의 기준입니다. 3월 20일자. HPSP 3월 20일 또 프로그램 수급 범위 지금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5분봉 그리고 주봉 올려드릴 테니까 주봉에 대한 갭에 대한 그 목표주가 설정의 기준도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HPSP 그 자료는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그렇게 하고 주봉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지금 복사해서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HPSP 같은 경우에 눌려져 있을 때의 추가적인 편입 설정 범위를 이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의 흐름에서 검색기에서 HPSP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진쌤 이렇게 훌륭합니다. 10% 갖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과하게 밀렸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오늘 뭐 추가 편입까지 매수사인 나갔고 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HPSP는
아, 제가 13시로 잘라갖고 없구나. 아, 요 밑에 있구나. HPSP. 예, 이렇게 보시면은 진입이 여기에요, 오늘. 25,450원. 25,450원. 그래서 이 진입 범위, 요 흐름 이후에 뭐 탈퇴 재진입, 저런 건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크잖아요. 무슨 의미가 크겠어요? 어? 재진입이 바로 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차트를, 여기서의 차트도 한번 잘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잘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진입이 얼마에 됐어요? 25,400원에 되고, 그리고 나서 25,950원에 또 진입이 신호가 나오고, 이 탈퇴되는 메디톡스 이런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할 수 있잖아요. SNS텍도 그렇고, 우리는 이건 문자 사인 안 나갔고, 여기서 진입해서 51,300원에 올라갔다가 탈퇴합니다. 그럼 만약에 손절이 아니라면 뭐 가져가시는 거 상관없고,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리고 자, 하이닉스 문자 나갑니다. 하이닉스도 우리가 계속 약속을 한 기준이죠. 108,500원을 넘기면 추가적인 오늘 기준에 3차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HPSP, 뭐 하이닉스, 또 동진 세미캠, 한미반도체 전부 문자 같이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108,400원으로 문자를 일단 발송하고, 그리고 이제 HPSP의 기준 또 설정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HPSP 매직 계산기 안 올리나요? 제가 올려줄 수 있는 거 일단은 다 올려놨고, 매직 계산기 HPSP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에 지금 빨리 올려야 하이닉스 문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는 일단 문자는 나갔어요. 나갔고, 그렇게 하고 요 HPSP의 기준에 눌림 목침 26,400원까지 눌려 있는데, 하이닉스가 더 치고 간다라는 기준하에 추가적인 부분, HPSP 매직 계산기 안 올라가나요? 진입의 기준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25,450원이에요. 25,450원입니다. 그 가격에 진입이 돼 있고 26,950원을 찍었고, 그리고 이거를 기다려서 안 올린 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응? 아, 문자 잘못 나왔나요? 26,500원인데 문자 잘못 나왔네. 일단은 하여간에 제 차 발송할게요. 하이닉스 발송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문자하고 다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 가격이 25,700원으로 잘못 나갔다고 알려주셨는데, 자, 일단은 그래서 문자는 HPSP의 경우는 26,400원으로 일단 하여간의 문자를 다시 정정해서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부분에 설정 범위를 다시금 텍스트 이쪽
우리 유료방에 안 올렸으니까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HP, SP는 일단은 요 기준에 이제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눌려져 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편입 설정 가능하고요. 아, 동진 세미캠 추가 편입 못한 게 너무 아쉽네. 좀 이따 녹화 뜨면서 동진 세미캠 추가 편입 못했지만은 앞전고 좀 넘기고 있죠. 거래가 조금 아쉬워요. 거래 터져주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주간 단위 거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녹화하면서 이것도 올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문자 때문에 주춤하는 사이에 또 넘겨졌네요. 또 압축해야 돼. 이왕이면 압축 안 하고 좀 움직임 가져갔으면 최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시간까지 뭐 영상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종목을 뭐 아무거나 잘 찍어준다, 종목 진짜 잘 찍어줘서 대박난다, 이게 아니에요. 응? 이수페타 시세의 변동이 더 큰 것 같지만 또 얘네들의 시세가 더 큰 것 같지만 결국은 효자가 되는 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포트 비중으로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 거지,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팔아서 이수페타시스 사세요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 자산을 한강물에 집어 던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하는 행위예요. 잘 고민하시고 빠르게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